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재 부품 장비주가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G 관련주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5G는 글로벌 5G가 상용화되면서 여러 가지 기대가 높다고 보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5G가 이제 가장 먼저 미국과 함께 상용화 일정을 잡은 뒤에 그 다음부터 작년이었죠. 작년도 계속 드라이브를 좀 걸었었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하반기에 투자 금액을 집중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5G를 쓰시는 분들 중에는 구속으로 가면 LTE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직 본격적으로 5G가 커버리지가 강하게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사 입장 쪽에서도 5G 투자는 계속 이어가는데 아직 어떤 투자가 좀 이연되고 집중하는 모습들이 약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5G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 흐름들이 그만큼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하지만 이제 올해도 역시나 5G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국가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 한 3배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걸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 넓은 나라에 어떤 그 커버리지를 다 한다는 거는 참 대단한 일 같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역할도 같이 하겠지만은 한국의 업체들 같은 경우도 같이 참여해서 기대감이 좀 높은 부분들이고요. 특히 본격적으로 화웨이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기업들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도 통신사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이 이어지면서 그에 따라서 통신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일단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투자를 할 때 각각의 개별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합병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효율적인 투자 그리고 좀 더 확대된 투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들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3.5GHz 주파수 경매도 5G의 투자에 촉진을 할 것이다. 이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관련된 쪽의 변화도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나 일본도 도쿄올림픽이 이제 올해 7월 24일 날 개막합니다.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도쿄올림픽을 5G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라는 쪽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용화 일정이 좀 집중돼 있다라는 관점들도 같이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관련주들도 조금씩 좀 처졌던 부분들이 다시 부각받지 않느냐 이런 관점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5G는 5G인데 왜 그런 걸맞게 주가는 못 갔느냐라고 보는 흐름들이 대표적인 게 KMW였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특히 국내 투자가 이연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해야 됐을 부분들이 올해까지 다시 넘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KMW가 실적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큰 만큼 올해는 다시 이 부분이 반영되겠죠. 그러면 어떤 지연됐을 뿐 여전히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의 기회나 실적의 기회는 남아있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흐름들과 함께 해외에 대한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중심통신 쪽에 부품을 공급했던 전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 쪽에서 수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일본도 후지스와 라쿠텐 쪽에서 부품 공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KMW의 해외 매출을 가세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KMW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화웨이와 관련이 가장 높은 회사는 RFHIC죠.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상용화 일정과 연결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RFHIC도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KMW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지수 관련된 쪽에 편입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의 흐름들이 조금 더 기대감이 높은 게 올해가 아닐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들 수급들이 조금 보강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탄력이 확인되면은
조금 더 변할 수 있겠다는 소지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정체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오이솔루션이라는 회사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광 트랜시버 1위를 한 회사인데 특히 빛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바꿔준다라는 관점 쪽에서 5G의 가장 핵심적인 또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통해서 일본 2위 통신사 KDDI에 광 트랜시버를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와 함께 오이솔루션에 대한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 서진 시스템도 5G 관련주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주자라고 봐야 되겠죠. PER 7배, PBR 1.48배, 즉 5G 관련주 쪽에서 아직까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는 대표주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같은 업종 내 섹터 내에서의 저평가가 주가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이끄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로 공급을 해외 쪽에서 공급을 늘린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도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노 와이어리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기지국 테스트 장비 쪽이 부각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소형 기지국과 함께 기지국 관련돼서는 여전히 강한 강자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올해도 국내에서 통신사들이 이제 좀 촘촘한 5G 커버리지를 위해서 기지국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에 따른 수혜는 가장 크게 이노와이어리스가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부적인 부분들이겠지만 좀 더 체크하면서 5G 관련된 쪽을 점검하는 게 필요할 걸로 보이지고 있고요. 워낙 한 2, 3년 전부터 이어졌던 여러 가지 모멘텀과 함께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은 과거보다 많이 좀 사라졌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여전히 큰 섹터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5G와 더불어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출시와 함께 컨텐츠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넷플릭스는 이 컨텐츠에 15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의 컨텐츠조와 관련해서 좀 수혜주들이 있을까요? 네, 컨텐츠주도 올해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지난 연말까지 해서 수급 동향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어지는 흐름들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 드래곤 어떤 기대감들이 높은 가운데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워낙 컨텐츠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으로는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특히 이제 실적 대비해서 그러니까 싸다라고 볼 수 없는 논리들. 그래서 아무래도 그에 따른 부담감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에 따른 위상이나 앞으로에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글로벌 OTT 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도 여전히 높다고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아마 지금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넷플릭스가 그렇게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디즈니 같은 경우도 이해 질세라 또 오리지널 시리즈를 강화시키면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좀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들로 보게 되면은 추가적인 AT&T라든가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투자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가장 몸값이 높아질 수 있는 쪽은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들 특히 콘텐츠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가장 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시각들은 여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장 지금 현재로는 덩치가 있고 좀 탑픽적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좀 조정도 한 12월 달 중반 이후부터는 좀 묵직하게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탄력들은 단기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